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성중학교 거꾸로 국어 수업 5번째 영상입니다. 네, 선생님도 참 놀라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꼭 보고 수업에 준비된 자세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꽃나무라는 건 단어일까요? 형태소일까요? 네, 맞아요. 단어죠. 그런데 이 꽃나무는 형태소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형태소가 아닐까요? 바로 꽃과 나무 각각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뜻이 있고 홀로 쓸 수 있는 것과 뜻이 있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뜻이 있고 홀로 쓸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거는 단어라고 하고요. 뜻이 있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기까지 하면 얘는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꽃나무는 단어이지만 형태소는 아니고 꽃과 나무는 홀로 쓰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쪼개질 수도 없기 때문에 단어이면서 형태소이기까지 한 거죠. 자,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에서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도 아니고 한 번 더 미뤄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단어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형태소가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단어도 좀 종류가 달라져요. 우리는 요리를 할 때에도 어떤 재료를 어떤 조리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쭉 따라가 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많이 해볼 겁니다. 형태소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단어도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형태소는 그 단어를 이렇게 잘게 쪼개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형태소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 홀로 쓰일 수 있는가 라는 기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형태소를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네, 선생님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했겠지만 잠깐 2학년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뭔가 질문하는 바람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아마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바로 실질 형태소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형태소는 뜻이 있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그때 말할 때 뜻이랑 여기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실질적인 뜻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실질적인 뜻이라는 거는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짠. 자, 개미, 사과, 아이, 어른, 달리다. 이런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뭐뭇이, 뭐가, 또 여기 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고 할 때 그 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다. 어린이 말고 뭐 놀이, 놀이, 또 길이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자가 붙을 때 그 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음은 예를 들어서 뭐 걸음, 졸음, 먹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의미랑은 개미, 사과, 아이, 어른, 달리다의 단어가 가진 뜻하고 뭐 무엇이, 뭐뭐가, 뭐 이,
니은 이런 단어는 아니죠. 이런 애들이 가진 뜻은 좀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분명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있지만 이게 약간 문법적인 어떤 특정한 성질을 덧붙여주는 뜻이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 애들 중에서 실질적인 뜻이 있는 형태소는 어떤 애들일까요? 맞아요. 바로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런 차이를 가지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름을 다르게 붙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차이를 둬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 형식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걸 어휘 형태소랑 문법 형태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용어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휘와 문법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아까 첫 번째 기준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였다고 했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가,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가, 띄어쓰기를 했을 때 얘만 띄어쓰기를 해도 문장에서 의미가 잘 전달되고 어색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른 말과 합쳐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개미, 사과, 아이, 어른.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를 한번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애들이죠. 이, 가, 이, 니은. 얘네들은 절대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죠.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리다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달리다 한번 볼게요. 달리다는 아까는 분명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달리다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run, 한자로 말하면 주라는 다른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다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달리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는 달려라, 달리고, 달려, 달려서,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추가하거나 변형하면서 그 형태를 다르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달리다 하고 달렸다라는 거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뒤에 어떤 애가 붙느냐 또는 어떤 애와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달리다라는 거는 달리다 자체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달리라는 게 하나의 형태소예요. 달리까지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이 달리는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달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와 땡땡 형태소 이렇게 이렇게 대립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숙제입니다. 여러분 위에 땡땡이 들어갈 말을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해오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또 자립 형태소랑 여기 나와 있는 땡땡 형태소 얘네 둘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영상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